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원투펀치의 윤성식 PD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월요일 저녁 7시죠? 그쵸. 네. 내일 저녁 7시에. 앞으로 월요일 저녁 7시에 송영주와 함께하는 라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고민 끝에 라라 영주라고 코너명을 지었습니다. 라리가 라이브 해주는 영주형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라라 영주라고 지었는데요. 물론 당신들은 영주 무시 말라 이런 걸 더 원했겠죠. 그런데 라리가 라이브로 해야 되니까 라라 영주라고 지었고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원투펀치의 윤성식 PD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꿀애잖아요. 그럼 옆에 레알 마드리드 팬을 딱 앉혀놔야 되는데 이 친구도 약간 꿀애거든. 이게 사실 저희 원투펀치 방송할 때 보면 백에 여기 이니에스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늘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원투펀치를 꿀애들이 점령했습니다. 이거 어찌할까요? 네, 여하튼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던 경기, 어제 아침에 펼쳐진 경기죠. 엘 클라시코가 있었죠. 네, 미국 투어 중에서 이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물론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 아무래도 유로도 끝났고 쿠파도 끝났고 주요 선수들이 아직 휴가에서 복귀를 안 해서 아직까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이겼습니다. 네,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 다만 이기면 기분이 좋고 그럼요. 지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 요 정도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엘 클라시코에 대한 관심이 어디서든 뜨거우니까 그쵸. 이 프리시즌 엘 클라시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가 파우 빅토르의 연속골로 2대1로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리코파스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환상적인 헤더를 보여주긴 했는데 정말 멋있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여기다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르다 길러도 잘하긴 잘하더라. 저희가 놓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아르다 길러가 잘하긴 잘했거든요. 아르다 길러가 전반전에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인정되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엘 클라시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첼로티 감독이 분명히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의 공존을 생각할 텐데 만약의 경우 4-3-3 포메이션을 꺼내 든다면 호드리그보다는 아르다 길러를 오른쪽 측면에 좀 많이 테스트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르다 길러가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팬들은 파우 빅토르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경기에서 3골 넣으면서 아주 센세이션한 프리시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파우 빅토르 자체가 스트라이커도 가능하지만 윙도 가능하고 본인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나는 감독이 원하는 어느 위치에서든 공격적으로 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1군에서 잘 자리 잡아서 일단 백업으로 시작하되 좀 좋은 공격수로 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우 빅토르 보면서 느낀 건데 골을 넣는 거는 약간 타고나야 돼. 물론 이제 비니시우스처럼 소녀슛 때리다가 득점력이 급성장하는 선수들도 있긴 있는데 파우 빅토르 위치 선정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확실히 좀 골맛을 아는 선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맨시티전에서도 골,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골, 프리시즌 2경기에서 3골이니까 어마무시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축구 선수들 거품이 많이 껴있다. 1억짜리들 필요 없다. 270만 유로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1억짜리들 필요 없고요. 6천만 이상들 페란, 하피냐 저는 파우 빅토르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지. 지금 댓글에도 호키 얘기가 올라왔는데 호키도 한두 푼으로 데리고 온 가격이 아니었죠. 네, 호키 자리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쿠프 드 프랑스 쿠팡에서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쿠팡 TV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쿠팡 플레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아니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잘하는지 모르겠고 햇살님 감사합니다. 영주 형님 팬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희진님, 수원공고 김희진님이신가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잘못 짚으셨어요. 얘기해 주셨군요. 네, 수원공고 출신 아니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방송국에 가더라도 인공위성과 같습니다. 중심과 일정 거리를 두고 주위를 맴돌죠. 그게 편하십니까? 그게 편하지 않고 나 항상 그 중심으로 가고 싶어해. 근데 내가 중심으로 못 가. 그래서 계속 이제 맴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스트라이커 중에서 성공하는 선수들이 잘 없나 보네요. 유스 출신 스트라이커 중에서 뭐 이렇게 저 질문은 아마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주로 이제 측면 윙포워드 자원들은 성공한 선수들이 굉장히 조금씩, 많으니까. 딱 9번스러운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나온 선수가 크게 없긴 하죠. 네. 일단은 엘클라시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파워 빅토르의 득점력이 굉장히 눈에 띄긴 띄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에 선수가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 레프트백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역발 풀백으로 오른쪽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출전했는데 왼발 크로스가 이거 장난 아니던데. 사실상 첫 번째 득점도 바에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잘 떨궈줘서 들어간 거여서 기점이 되는 패스까지 생각하면 거의 한 1.9어시스트 정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역발 크로스를 올리려면은 상대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지만 가능하긴 한데 그쵸. 일단 바에 선수가 꺾어놓고 올려준 것이 레반도프스키가 떨궈주고, 그리고 파워 빅토르가 마무리 짓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바에 선수가 아웃프론트킥으로 올린 것을 결국은 이제 파워 빅토르가 마무리 짓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바에 선수도 눈에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이적설 얘기할 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바에 선수도 아마 활용하지 않을까. 지금 외신에서도 제가 본 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칸셀루 자체가 지금 영입이 될지 안 될지 조금 미지수가 되어 있고, 훌리안 아라우도 공격적인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쿤데 혼자서 오른쪽 풀백으로 시즌을 소화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러면 바에가 오른쪽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가정하에 기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외신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엘클라시코 결과가 바르셀로나 2대1로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 측면으로 좀 봐야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아르다 길러는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엔드릭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엘클라시코를 얘기하기 전에 뭐 브라질은 코파가 있었고 귤러는 이제 튀르키예 소속으로 유로를 뛰었는데, 두 선수 보면은 딱 엔드릭은 코파에서도 이렇다는 활약이 없었는데 귤러는 사실 되게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튀르키예에서. 그 모습들이 지금 프리시즌에도 쭉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드릭에게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니시우스도 충분히 시간을 줬기 때문에 호드리그도 마찬가지죠. 성장을 했고요. 근데 엔드릭이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바로 선발로 뛰기는 어렵겠다. 거기다가 뭐 음바페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뭐 프리시즌 경기 결과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엘클라시코 보면서 느낀 점이 좀 많았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에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라든가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 공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릭 감독은 첫 단추는 좀 잘 낀 것 같다. 프리시즌에서 맨시티를 상대로도 승부차기로 승리했지만 승리 거뒀고 레알에게 승리를 거뒀으니까 거기다 한지 플릭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러우셨는지 한번. 바르셀로나의 DNA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뭐 티키타카라고 하지만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트라이앵글 유지하면서 패스를 돌리면서 빌드업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진영에서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되 상대 진영에서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스 안쪽으로 투입하고 박스 안쪽에서 슈팅을 가져가면서 결국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제가 좀 원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박스 근처에서 막 패스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빈틈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제대로 슈팅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단순하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지만 마무리까지 가는 모습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사실 그게 바르셀로나 팬이다 보니까 그런 축구가 엔리케 때 좀 괜찮게 있다가 발베르데 감독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다시 없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 조금 다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인상적이다. 저도 괜찮게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전 보면서 수비 라인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수비하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그런데, 낮다 지금 중심이. 상대 공격 때문에 중심을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 좀 하는데? 좀 치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도 사실 어쨌든 라리가를 넘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든 그렇게 유럽 대항전을 보고 시즌을 운영하는 팀이다 보니까 항상 자기 바르셀로나보다 약팀만 상대하는 게 아닐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리적인 운영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유독 레알 바르셀로나가 어린 선수들을 많이 실험해 보는 것 같은데, 프리시즌에는 어린 선수들을 많이 실험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메이저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클럽에 돌아오는 시간이 좀 늦게 걸렸으니까 어린 선수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모습이고요. 장군님께서는 레알에서는 조안 마르티네스, 바르셀로나에서는 쿠바르시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잘 되는 선수들 미리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 보면 놀라워. 이게 원투펀치 자체가 진짜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조현빈님께서 바르셀로나 긴장 좀 해야 할 듯. 긴장 많이 해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지금 프리시즌 2경기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긴장해야 돼요, 바르셀로나. 왜냐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워낙에 강했고, 그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에 영입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긴장해야 됩니다. 넘버원 송님께서 진지하게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 8강 이상 봅니다. 형님은 어떠십니까? 8강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가오는 시즌 챔피언스리그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스응님께서 그래도 최고 기대주는 음바페 아닌가요? 홀란드랑 차기 축신 후보인데. 근데 음바페는 이제 기대주라는 표현이 조금 안 어울리는 단계의 선수가 아닌가. 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아니 진짜 그 음바페가 이번 시즌 라리가 씹어 먹는다. 6시즌 연속으로 리그왕 득점왕이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라리가 씹어 먹는다. 그러면 지난 시즌 라리가 MVP 주드 벨링엄이고, 그쵸. 이번 시즌 MVP 킬리안 음바페가 되면 레알 마드리드는 근데 뭐 다른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아직까지는 마드리드가 좀 더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은 현실적으로 해서, 그런 팀에 음바페 같다? 저 음바페가 충분히가 아니라 그냥 좀 무섭죠, 사실. 네, 무섭죠. 자, 신영님께서 데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라야 돼. 말이 많죠, 워낙. 아니 데코가 지금 영입한 게 빅토르 호키 말고 누가 있습니까? 호키 성공했습니까? 특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그전 파워 빅토르 영입했네. 그건 하나 있죠. 네. 근데 그전 디렉터가 알레만이었다 보니까 알레만이가 워낙 더 잘했었어서 비교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데코 진짜 짜증나. 니코 영입도 마무리 못 짓단 말이야. 나 같으면 바로 니코랑 전화 통화해서 니코니? 나 영주 형이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컴온, 바르셀로나 웰컴.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아니 니코 마음은 그걸 못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막 라민 야말한테 카톡해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못 잡아가지고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음바페가 기대주 레벨인가요? 그냥 하는 소리죠. 라리가에서는 뭐 신입생이니까 기대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라리가 바르셀로나에서는 부상 선수가 많다. 대형 패들이 가비를 비롯해서 많죠. 미드필더들 부상이 상당히 많고요. 아라우도 지금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에 온다고 해서 수비진도 조금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쿠바르시랑 페르민이 이제 올림픽 갔다 오면 또 얼마나 시즌 소화하는데 풀피스로 할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레알은 미쳤어요. 레알은 미쳤습니다. 사실 그쵸. 레알 마드리드가 밀리탕이 26살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탕 밑에 나이 선수들을 쫙 봤을 때 세대 교체를 너무 잘했더라고. 그리고 나는 페레스 회장 놀라운 게, 아니 돈이 있으면 사람이 쓰게 돼 있잖아. 그렇게 효율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물론 아자르에게 당했어. 근데 저희가 당한 게 더 많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아자르에게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지. 확실히 될 수 있는 선수만 영입한다. 그것도 젊고 어린 선수들. 그렇죠.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뭐 1억짜리를 막 마구 던졌으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지금 스쿼드 보면 놀랍습니다. 물론
다음 여름에는 측면 수비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측면 수비 빼고는 뭐 수비 라인 빼고는 다 젊은 선수들이니까요. 그거 생각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는 세대 교체도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까르바알이 좀 건재하게 이번에 유로도 진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딱 지금 의진님이 말씀해 주시죠. 카르바알 백업도 확실히 이제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이제. 네, 카르바알이 언제까지 버티느냐의 문제 맞습니다. 사실 바스케스가 백업으로 뛰어는 주고 있는데 바스케스도 이제 어리지 않죠 사실. 그렇죠. 거기다가 오른쪽에 카르바알 바스케스의 공격력이 필요한 게 왼쪽에 맨디는 공격력이 좀 떨어지고 프라는 두 명이 너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프라는 걱정되던데.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카사도 베르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카사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원래 바르셀로나 내에서 되게 기대를 많이 거는 선수 중 한 명이었죠. 네. 그리고 카사도가 그 원터치로 앞쪽으로 바꿔놓는 패스할 때 약간 볼을 띄워서 이렇게 패스하는 게 맨시티전에만 두 번인가 세 번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발을 갖다 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겨서 패스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센스까지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카사도 보고 굉장히 놀랬고 저는 베르나는 그냥 쏘쏘했는데 맨시티전 끝나고 나서 펩이 베르나를 칭찬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따로 그 인터뷰할 때 언급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니코 윌리엄스 이적료 얼마쯤 예상하시나요? 니코는 바이아웃 금액이 있습니다. 5,800만 유로. 그럼 저 질문 나온 김에 저희 어차피 두 번째 주제 자체가 라리가 이적 시장 얘기해볼라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넘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그 이적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몇 분 지나갔나요? 지금 딱 20분 정도? 네.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요. 네.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윤성식 PD가 이것저것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요? 네. 자, 1위 팀부터 보시죠. 그래도. 그렇죠. 지금 이적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야 갤러거 오늘 떴다고? 지금 떴어? 방송 들어가기 오피셜 떴어?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언론만 많이 뜬 것 같긴 한데 갤러거 지금 진짜 떴어? 내 슬픈 얘기 해줄게. 내가 여기 오기 한 3시간 전에 이스타TV에서 이적 시장을 다뤘어요. 근데 갤러거보다는 하비게라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히어위고가 떴다네요. 그러면 제 누구야?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얘기했나 보네. 아니 내가 하비게라 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자마자 갤러거가 떴단 말이야. 그게 오늘 점심때 촬영하고 오신 거죠? 네. 뭐 그게 축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안 풀려 뭐래도.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계약 조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비게랑 물 건너갔다고 오히려. 자 그럼 저 얘기는 이제 알레티 얘기할 때 한번 해보고 일단 1등이 네, 갤러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옵니다. 마드리드 얘기 먼저 해보시죠. 네. 자,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릭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죠. 자유계약이죠. 네. 킬리안 음바페에게 그 이적 보너스를 주긴 했어요. 그쵸. 1억 5천만 정도를 줬다고 하는데 일단 킬리안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요. 그러면 엔드릭과 음바페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라리가, 스페르코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그 공격진이 더욱더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은 나초 페르난데스가 떠났고 토니 크로스가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호셀루도 아마 네. 사우디로 갔죠. 호셀루는 임대로 왔다가 이제 바로 결국은 그냥 가게 됐는데 이스타TV에서도 얘기했지만 호셀루 나가고 음바페 왔으면 이거 남는 장사잖아. 그럼요. 엄청 남는 장사지. 단지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을 보면 정통 9번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즌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셀루의 가치도 분명히 있긴 있었죠. 챔스에서도 분명 한 건 했죠. 네, 걔는 한 건 한 게 문제지. 수십 건 해야지. 그 기회를 생각했을 때. 여하튼 음바페하고 엔드릭이 왔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적 루머가 많지는 않지만 이적 루머를 봤을 때는 측면 수비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이야기가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 이야기가 있는데 알렉산더 아놀드 영입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안 놔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자유계약으로 나가라. 그때까지 우리랑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자기는 쓰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인터뷰를 한 건 아닌데 그 독일 쪽 언론에서 나왔다고 예전에 김효민 기자님이랑 말씀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당장 마드리드가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갖다 박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제 레니 요로를 노렸는데 레니 요로가 맨유로 갔습니다. 지금 네. 부상을 당했고요. 가자마자 당해버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에오를 제4의 센터백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공격 쪽이야. 물론 공격 쪽에서도 약간 의문을 가질 부분은 공격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로 왼쪽에서 잘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도 원래 왼쪽이고. 왼쪽에서 잘해. 오히려 백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오른쪽에서 잘해요. 아르다 길러, 브라인 길러, 디아스 네. 이런 자원들이 오른쪽에서 잘하고 그렇다면은 뭐 433을 쓰든 아니면 4312를 쓰든 결국은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공존시키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가운데 뭔가 엇박자가 나온다면 441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벨링엄도 거기 껴있는 거 생각하면 좀 안첼로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에 나간 자리를 주드 벨링엄을 약간 내려서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야 바이오 이노, 바이오 실패한 수비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 중앙 수비도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리디거, 밀리탕, 알라바, 바에오거든요. 근데 이제 리디거는 잘해주고 있는데 밀리탕은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전만큼의 폼이 안 올라갔어요. 그 알라바도 지금 부상이라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는 올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제4의 센터백을 바이오로 쓰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5의 센터백이 바이오 같아요. 제4의 센터백은 초아메니. 오히려. 네, 초아메니를 센터백으로 쓰는 그쵸, 경우가 그쵸.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언급해주신 3명의 센터백들이 다 인저리 프론에서 자유로운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시즌 운영하면서 어떻게 뎁스를 채울지 시즌 운영하면서가 아니죠. 운영하기 전에 뎁스를 좀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첼로티 감독이 워낙에 선수들 조합을 잘하니까 메가이어를 메가이어를 영입하라고? 자, 장군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 생각과 맞습니다. 크로스가 떠난 자리, 거기에 새로운 빌드업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누구 한 명이 아니더라도 여럿이 나눠 갔더라도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한 명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백 뎁스 문제. 바이오, 알라바 둘 다 폼이 별로라는데 그쵸. 이런 얘기인데 알라바는 부상이고요. 바이오는 그동안 많이 믿었었는데 네, 믿음에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지금 댓글에서 라파마린 얘기해 주시는데 라파마린이 02년생 아마 카스티아 출신 센터백으로 알고 있는데 나폴리로 이번에 판매를 했죠. 네. 근데 저거를 요로 올 줄 알고 판매를 했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바이오를 그래도 좀 써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 라파마린의 1200만 유로인가? 네, 그 정도면 팔만하죠. 그쵸. 사실 마드리드에서 경기를 뛰었나요? 안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건 그래서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적 시장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수비 쪽에서 돌렸을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뭐 카마빈가 레프트백, 초아메니 센터백 멀티 자원이 뭐 많죠. 돌렸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이적 시장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레알 디렉터가 이적 시장 끝났다고 했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근데 레알 마드리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걱정스럽다 얘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일 강한 거 맞고요. 그럼요. 그리고 주전 선수들하고 백업 선수들 나열해 보면 진짜 헉소리 납니다. 뎁스의 퀄리티랑 양적인 질적인 게 다 좋은 팀이죠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다가오는 시즌도 라리가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이 아닌가. 동의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파우 빅토르만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뭐 차디 리아드, 마르크 기우 이런 선수들을 이적을 시켰죠. 그리고 그렇죠. 마르코스 알론소, 세르지 로베르토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계약을 종료하거나 떠나보내게 됐고요. 지금 바르셀로나는 임대 복귀한 선수들 정리도 급합니다. 일단 뭐 랑글레도 있고 뭐 파티는 사실 지금 풀리기 신뢰한다고 하는데 팬들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안수 파티가 훈련 때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전방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수 파티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홀리안 아라우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토르 호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비토르 호키를 최전방에 테스트를 안 하고 측면에 테스트 하더라고요. 네. 그거 생각했을 때는 정리 대상이 아닌가. 뭐 런글레나 당연하고 로메오는 지로나로 이제 갔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270만 유로 주고 영입한 파오 비토르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만족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이적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들 아틀레티코 클럽의 니코 윌리엄스라든가 네.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 영입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니코 같은 경우에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모는 지금 라이프치히랑 고정 이적료가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니코 얘기부터 합시다. 니코는 바이아웃 금액이 5,800만 유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 클럽하고는 뭐 당연히 바이아웃 금액 지르면 얘기할 것도 없을 뿐더러 네 맞죠. 여기다가 니코 에이전트랑 바르셀로나는 얘기가 거의 끝났다고 해요. 네네네. 이제 문제는 니코입니다. 니코가 지금 바르셀로나로 오고 싶어 하는데 바르셀로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니코가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니코가 약간 지지부진하니까 바르셀로나가 라이프치히의 다니 올모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걸쳐놓은 네, 근데 다니 올모에 대해서 라이프치히가 6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6천만 유로를 다 지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죠 사실. 4천만 플러스 뭐 선수, 네네네. 뭐 4천만 플러스 뭐 옵션으로. 옵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 올모 영입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다니 올모하고는 이미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수 개인하고는 다 오고 싶어 하죠 사실. 니코도 그렇고 올모도 특히 라마시아 출신이고 이게 문제야 이게. 돈 있냐고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돈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셀로나 문제가 처음에는 저도 좋았어요. 차비 감독이 그랬다면서요. 예전에 전화 통화하면은 다 온다고 하던데.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다 오고 나서 안 나가. 그 못하는 애들은 또 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옴티티부터 해서 그런 선수들이 덜어 있었죠 사실. 안 나가.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살기가 좋대요. 그래서 거기가 좋아. 이게 제가 해외 축구 오래 보면서 느낀 건데 바르셀로나랑 로마에 있는 선수들이 가족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고요. 특히 바르셀로나 돈도 많이 줬잖아. 주급. 그러니까 아니 바르셀로나 가봤어요? 저 갈라 그랬는데 딱 전역하고 갈라니까 코로나가 터졌더라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저 26살입니다. 너 26밖에 안 됐어?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나는 한 30대로 왔지? 제가 늙어 보여서 야, 내가 지금 면상에서 욕한 거냐? 아니 그러니까 네가 뭐 노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성숙하게 느껴졌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30대 정도인지 알았는데 26살밖에 안 됐구나. 왜냐면은 99년생입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생긴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전역했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된 거잖아 나이가. 와. 제가 원래 좀 노안기가 있긴 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26살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치면 사실은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렇긴 하죠. 그럼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 막 갔어요. 24살, 5살, 6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언투 이제 한 지도 1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실수했어. 26살처럼 보여.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고 56살이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진짜 스포츠 관련 일 하려면 노안이 있어야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형철이도 형철이 같은 스타일이 지금은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있어 보이지만 꾸준히 그 나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어렸을 때는 할배 막 이렇게 우리 또래 그 아시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할배 뭐 할아버지 노인네 막 이런 별명이 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에서 제일 동안이에요. 오히려 얼굴이 그대로 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덜 늙는 거지. 그 친구는 그대로 가요. 우리는 폭삭 늙고 있는데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그대로 갑니다. 형철이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동안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까 댓글 나온 거 중에 바르셀로나는 피보트 영입 왜 안 하냐, 6번 미드필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왜 영입 안 하냐, 그거 정도 얘기 하나 하고 알레티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미래지향적 노안은 뭐야? 저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돌려가기. 아 그런 거야? 이씨, 서재원 무시하지 마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어이씨 이렇게 무식하면 당하는구만. 아까 전에 부두술이라는 단어도 있었거든. 그쵸. 그건 또 뭐야? 그거 부두술이라 하면 원래 입으로 그러니까 언변으로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말이 표현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구만. 부두술도 돌려가게 하고 있었구만. 아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제가 또 미안하잖아요. 햇살린 그 아틀레틱 팀은 그러니까 B팀은 못 올라옵니다. 네. 같은 최상위 리그에 올라오는 게 아마 어느 리그는 다 안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승부 조작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제 기억이 맞으면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카스티아가 붙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코파델리 결승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전 제가 축구 봤을 땐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자 장군님도 얘기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와 카스티아가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가끔씩 그 선택적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난다. 요거 잘못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바르셀로나 얘기했을 때 피보테. 니코하고 다니 올모 얘기했잖아요. 네. 그쪽에 돈을 다 쓰잖아요. 가뜩이나 돈 없는 클럽이. 그러면 피보테에게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보테는 자체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사도하고 베르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에릭 가르시아하고 텐센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플릭은 일단 그러니까 크리스 텐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바르셀로나는 아마 플릭 체제에서 4-2-3-1을 주로 쓸 텐데 일단 옆에 대용이랑 균도안 그리고 크리스텐센 옆에 두고 베르나리나 카사도 이렇게 해서 이 5명에서 조합을 짜서 돌리면 시즌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지 플릭 감독이 이번 달 초에 그런 얘기했어요. 굉장히 수비적으로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공간을 커버할 줄 아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지 플릭 감독이 생각하는 더블 피봇 중에서 한 명은 더용이든 긴도안이든 패들이든 말대로 공수 연결 역할을 좀 한다면 다른 한 명은 보디가드가 필요한 좀 더 거예요. 청소기 같은.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로메오 아니고 양산시 스터리지. 로메오 갔어요, 지로나 갔어. 임대 갔어. 갔어. 아직 오피셜은 안 뜬 걸로 떴나? 안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떴나? 지금 제가 마지막에 본 거는 메디컬 테스트는 통과했다는 걸로 본 것 같거든요. 오리올 로메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로메오 진짜 왜 로메오만 난 진짜 선입견의 노예 같아. 로메오만 보면 짜증 나고 화가 나고 잘한 경기가 없죠. 로메오만 저렇게 뜨면은 예전에 대마한테도 그랬거든. 덴벨레한테도 덴벨레만 보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피보테 매물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려야 됐고 지금 그 조안 칸셀로도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티랑 돈이 좀 안 맞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좀 땡깡 부리는 거죠. 맨시티가 사실
30 정도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땡깡이라니 이 사람아. 아, 근데 제가 팬이지만 어느 정도는 아, 바르셀로나 땡깡이라니 제의를 하고 있다. 제의를 하고 있죠. 제안을 하고 있다. 어차피 칸셀로도 거기서 안 뛸 거 아니냐. 선택권을 줬다. 너네 안 이런 쓸 단어들 거다. 있잖아. 네, 땡깡 부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말미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25M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니코든 올모든 먼저 이쪽에다 신경을 쓰고 나서 이 딜이 진전이 될 텐데 그쯤 될 때 돼서 뭐 사실 다른 팀이 칸셀로를 영입하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특히 칸셀로 자체가 그 전에 뛰었던 팀들 생각해 보면은 좀 펩이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팀에서 뛰고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칸셀로가 딱 바르셀로나 보고 있다면 조금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칸셀로랑 사전에 구두 계약했다는 얘기는 팩트인가요? 저도 저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저건 중요치 않습니다. 네, 맨시티가 이적을 시킬지 임대를 보낼지 선택을 해야 되고 맨시티가 이적료를 얼마나 챙길지 임대시켰을 때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나야 되니까 그건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칸셀로보다는 오히려 엑토르 포트하고 바이에를 키우는 건 어떤가?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진짜 웃긴 게 엑토르 포트가 라이트백인데 왼쪽에서 뛸 때 괜찮은 것 같고 바에도 오른쪽에 바에는 왼쪽 레프트백인데 오른쪽에서 뛸 때 괜찮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엑토르 포트하고 바에를 좀 백업으로 쓰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냥 둘 다 약간 양쪽 멀티 풀백이 되게끔 키우면은 금상첨화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일단 그 공격 쪽에 영입을 하다 보니 영입이 되지 않았지만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 밑에는 돈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피보테든 측면이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 같아요. 뭐 호키가 팔리면 돈이 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서재원님께서 칸셀로 후반기 폼 재앙이어서 칸셀로도 몸 미덥죠 그런데 저도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칸셀로가 저는 기대만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돈을 주고 영입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그냥 임대 영입이 좋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 가격에 칸셀로만큼 쇼앤프루브한 풀백을 데리고 오는 게 현 시장에서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전 차라리 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정도 있긴 합니다. 저는. 칸셀로 지금 2, 3천 나오고 있죠. 그렇죠. 파운드예요, 유로예요? 한 유로죠. 3천만 유로 이렇게 원할걸요. 네네. 나는 좀 그런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칸셀로를 영입하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순간 뭐 영입된 거는 파우 빅토르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죠. 마드리드가 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제 음바페 영입만으로도 레알 마드리드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음바페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그려왔잖아요. 레알로 갈 것이다. 레알로 가겠지. 그리고 논 외격의 선수죠 사실.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알바로 모라타와 멤피스 데파이를 내보냈고요. 그러면서 공격 쪽에 비아레알의 세르로트를 영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세인지, 사비치, 에르모소, 가브리엘 파울리스타를 내보냈고 그 대신 는 오르왕을 영입했어요. 이번 스페인에서 잘했죠 되게. 네. 유로에서. 그리고 이제 사울리게스가 세비야로 갔고 그 가운데 이제 지금 미드필더가 코너 갤러거냐 아니면은 하비게라냐 이 두 선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오전까지는 분명히 발렌시아의 하비게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첼시의 코너 갤러거를 뭐 영입하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코너 갤러거도 그렇고 하비게라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데폴과의 선수죠. 네.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 비슷한 선수 찾으면. 그래서 코너 갤러거 영입하면 이거 미드필드 확실하게 보강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세르로트를 영입하긴 했지만은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에 지금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하기 위해서 6천만 유로를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훌리안 알바레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주앙 펠리스는 당연히 정리해야 되지만 주앙 펠리스, 앙헬 코레아까지 정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훌리안 알바레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알레티는 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리가에서 1대1 규정 생각하면 모라타 팔고 슈엔지도 FA로 데리고 왔다가 이번에 페네르바체에 850만 유로에 네. 판매를 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알레티가 그동안 돈 안 쓴 거 생각하면 6천만 파운드 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개인적으로는 에르모소 나간 건 아쉽죠. 센터백도 되고 왼쪽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너무 잘해주고 있었는데 에르모소하고 재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에르모소 나간 자리는 뭐 는 오르막으로 메웠으니까 지금 관심은 그거예요. 세르로트가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알레티 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작년 그 라리가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도우비크였죠. 원래 도우비크가 좀 더 링크가 진하게 뜨다가 로마로 가면서 세르로트로 조금 선회해진 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도우비크가 좀 더 나은 선택지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도 도우비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도 도우비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무래도. 네, 도우비크 에이전트 이놈! 네, 에이전트 비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면서 네, 결국 그 계약은 빠그라지면서 AS 로마가 하이제킹하는 데 성공을 했죠. 제가 도우비크 관련해서 뭐 영상도 찍었고 도우비크 기록을 다 봤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할 만한 스트라이커죠. 프로필의 선수. 네, 특히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모이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팀으로 팀 색깔을 바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도우비크가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뭐 볼 처리를 했던 네. 스트라이커거든요. 그리고 헤더골이 6골로 라리가 2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즌 헤더골 1위가 세르로트예요. 7골. 그러니까 지금 도우비크가 연계 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발재간이라든가 박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의 마무리 능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나요. 좀 더 다각형의 선수죠. 세르로트보다는. 네. 근데 도우비크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세르로트 난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로 피지컬 있고 공중볼 잘 다룬다면 충분히 시메오네 감독에게는 매력적인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르로트가 최근 뭐 비아레알에서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소시에다든가 그죠. 네,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리가에서는 검증된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해요. 네, 적응 문제가 하나도 없죠 일단. 네, 그래서 세르로트 영입은 좋다. 그러면 세르로트가 원톱으로서 활약을 할 때 결국 이제 측면 쪽 자원은 풍부하고 그리고 그리즈만이 잘해주면 충분히 공격 쪽에서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리즈만에 대한 의심이 약간 있잖아요. 일단 유로 때도 조금 애매했죠.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시메오네 감독이 그리즈만을 너무나 혹사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시즌 막판이나 유로에서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즈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생길 때 훌리안 알바레스 그림 잡히잖아. 그렇죠. 훌리안 알바레스 측면에 놔도 되고 그리즈만 자리에 놔도 되고 세르로트하고 투톱으로 놔도 되고 그림 잡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하면 야, 이적 시장의 주인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 내가 광명 바밀마을에서 외치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리즈만 의존도 개센데 맞습니다. 워낙 센 팀이죠 원래. 그러니까 그 의존도를 좀 다른 선수가 나눠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걸 기대했던 선수는 펠릭스였죠. 네, 원래는.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 훌리안 알바레스가 잘해, 엄청 잘해. 근데 그리즈만도 잘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4-2-1 쓸 수도 있어요. 최전방에 세르로트 놓고 둘을 밑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리안 알바레스의 영입은 뭐로 해도 좋다. 이게 세르로트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만약에 세르로트 영입이 안 되고 훌리안 알바레스만 영입을 한다고 치면 훌리안 알바레스가 원톱으로서 득점력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나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세르로트가 영입되고 나서 훌리안 알바레스라면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합이 괜찮게 선다. 네. 그리고 센터백 자원 한 명 정도 영입하면 물론 이제 렁글레 영입설이 있긴 있었는데 제발. 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보냐? 렁글레를 영입하게? 진짜 뭐 하여튼 센터백 자원은 좀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3백을 쓰니까 그리고 여름에 팀을 나간 센터백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앙 펠리스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 빼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여름을 되게 잘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비진은 조금 보강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야 렁글레하고 펠릭스하고 트레이드하면은 할 거니? 트레이드? 그냥 1대1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펠릭스가 너무 싫어. 이번에 프리시즌 나왔을 때 야유도 엄청 나왔잖아. 그러니까 펠릭스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골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펠릭스가 너무 한 골 한 개도 못 했나? 네. 잘했어 또. 걔는 꼭 그러더라. 나가고 그만큼 나가고 싶으신 거지. 물론 이제 펠릭스에 대해서 뭐 벤피카하고 아스톤 빌라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순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헷가닥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숙취에 실수를 범한 거야. 바르셀로나에. 한번 바꿔봐. 렁글레하고 이렇게 1대1 트레이드 하실래요? 그러면 네가 바르셀로나 대쿠야. 그럼 바로 받아야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받지. 근데 진짜 술이 많이 취했으면은 돈도 좀 달라고?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펠릭스 정리가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김지훈님께서 렁글레 비아레알 링크 있던데 비아레알 지금 급합니다. 그쵸. 네, 비아레알도 대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매우 급한 상황이죠. 특히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공격에 셀로트도 나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르셀로나 감독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거기다 니콜라 페페도 영입했잖아요. 일단 비아레알이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 14명이 나왔습니다. 네. 페페 영입한 거 미스 같다고 하는데 FA로 영입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르셀로나 감독이 그 측면과 최전방에서 솔로 플레이하는 공격 자원을 좋아해요. 사실 모랄레스도 원래 그런 자원이었죠. 네, 모랄레스, 곤살로 게드스 뭐 네. 이런 자원들. 그래가지고 페페를 어떻게 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어서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야 이거 엄청난 실수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공격을 또 보강해야 되는 상황에서 FA로 영입했기 때문에 저는 나쁜 선택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리고 비아레알은 사실 언제든 한번 대대적으로 스쿼드 개편이 필요했던 게 제가 느꼈을 때 모레노, 모랄레스, 카푸에 코클린 나이들이 다 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언제였죠? 챔피언스리그 4강 갔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로셀소라 있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 이미 선수단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을 저번 시즌까지 거의 그대로 뛰어왔죠. 비아레알도 그렇고 지로나도 그렇고 선수단 변화가 큰 팀들이 있어요. 세비야도 그렇고 네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은 끝날 때까지 또 보긴 봐야 됩니다. 네, 쿠엔카 나간 것도 아쉽죠, 김태현님. 여하튼 그렇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로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지로나. 난 지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래요? 네, 지로나도 좀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많습니다. 근데 지로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대 영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 영입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 펼치면 복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선수들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또 이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쿼드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 한국의 퍼거스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한국의 퍼거스님께서 메뉴 팬이잖아. 올 시즌 바르셀로나 우승 기원합니다. 내년 시즌 25-26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제 최애팀 메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영원합니다. 메뉴와 이거 아니야. 한국의 퍼거스님께서 지금 슈퍼챗 쏴줬는데 지금 메뉴 팬의 마음을 긁을 필요는 없어. 0708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메뉴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나면 0809도 그렇고 1011도 그렇고. 근데 근데 0708은 졌으니까. 결승까지 못 갈 가능성이 커요. 한국의 퍼거스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사실 뭐 갑자기 이 라라 영주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로파시 진짜 그때 기억난다. 그거 이제 레시포드가 빨딱 선 시즌이었죠. 내 감스트랑 같이 본 그 시즌 아니야? 2, 3. 그래, 내 감스트랑 같이 봤어. 내 당군이랑 같이 봤다고. 당군이 나한테 다운이라고 외쳤어. 그분도 메뉴 팬이시지 않나요? 진짜. 씨. 근데 레시포드가 너무 잘하기도 했고. 그래도 질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솔직히. 진짜. 내 인테르한테 질 때도 알아봤어. 여튼 그랬습니다. 네. 라라랜드가 아니지. 라라 영주를 정말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농담이나 이런 거보다는 축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원투펀치에서 하는 라이브인데 제가 또영주 TV에서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술 한잔 하고 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치킨 먹고 맨날 헛소리 찍찍하고 애들이 형 그 말은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뭔가 분란을 일으킬 것 논란이 같은데요. 되겠는데요. 그건 논란이 되겠는데요. 맨날 그러면서 어유 제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원투펀치에서 라이브니까 그래도 축구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요 라이브를 좀 계속하게 된다면 요일이 좋아요. 월요일에 월요일. 합니다. 네. 네, 월요일은 리뷰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요 경기 리뷰를 좀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대니까 월요일 날 7시쯤에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라라 영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 보면 PTSD 오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결승에서 털리고 그때 그 퍼스 감독 부르르 떠는 거. 그렇죠. 네, 그것이 기억이 나네요. 아 그리고 이 라라 영주는 윤성식 PD하고 같이 하니까요. 오늘은 약간 우리 둘이 호비라고 할 것도 없고 잘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서포트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지금 너무 뭐랄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너를 잘해야죠. 너를 놔야 돼. 어? 이 방송은 네가 망가지는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영주 형을 위해서 내가 걸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노력하겠습니다. 니코 윌리엄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은 나리가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장지현 해설위원이 라이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 이야기로 주로 라이브를 하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 올모는 올 것 같아요. 이경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월요일 나리가 이야기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성식 PD랑 같이 하면 됩니다. 성식 PD가 은근히 좀 재미난 면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방송 꼭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못 맞췄네요. 52분인데 마치 지금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그냥 했습니다. 질문 좀 받죠. 그냥. 그래.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버거스님 그래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 고정으로 라이브 한 번씩 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들어가자. 나갈 놈들은 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인이고나 뭐 그런 바르셀로나 잉여 자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보고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확실히 발상이 다르시네요. 네. 커피 네 믹스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믹스 커피. 야 나이가 들면 믹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야. 한의원님도 엄청 좋아하시죠. 그치? 저는 커피를 아예 안 먹습니다. 진짜? 저는 커피를 아예 안 먹습니다. 질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사시면서 궁금한 것들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는 답해 드릴게요.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장군이 그 라리가 영입 탑3 이런 거는 아마 한 8월 말쯤 되면은 원투펀치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다룰게요. 여기서. 좋죠. 네. 라리가 영입 탑3 뭐 이런 거. 캠핑 갈 때 필수 물품 탑3? 소주, 고기, 그리고 텐트에 없으면 뭐 밖에서 자도 되니까 소주, 고기, 그리고 그게 있어야죠. 불. 그러니까 화롯대를 가져가든 그걸 가져가든. 네, 저는 먹으려고 캠핑하는 사람이니까.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위스키 좋아합니다. 요즘 위스키 가격이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데코 말고 전문 스카우터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전문 스카우터는 있을 거예요. 이제 데코가 이제 단장이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라리가 24시 1편 보니까 세비야가 단장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팀이 이제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선수 영입을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막 반응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데코 밑에 팀이 있겠죠. 그렇죠. 그 팀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네. 마누라라고 답하셨죠. 그거는 이제 그 필수 용품이 아니죠. 그분은 위대한 분이니까. 네. 그분은 뭐 거의 약간 대대장님 이런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대대장님? 아니지. 수령님급이지. 네.
충남 쪽에 캠핑하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충남 쪽에 제가 어디 갔었더라. 근데 제가 갔다 온 곳 중에 기억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남양주의 파령 캠프는 좋더라. 또 접근성도 괜찮죠 남양주. 너무 좋더라고 파령 캠프는. 근데 위원님 댁에서 남양주 조금 걸리시지 않으세요? 걸리긴 한데 광명에서 가려면. 거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충주 근처에 있는 캠핑장들은 그림이 예쁘잖아요. 충주 그림이. 뷰 자체가. 네. 그리고 바닷가에서 캠핑할 때는 태양 캠핑하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좋은데 바닷바람 조심해야 돼요.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차서? 세요. 그러니까 어. 텐트는 바람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그 텐트 칠 때 바람 때문에 내가 옛날에 태안에 와이프랑 같이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내 앞에는 진짜 고수야. 그래가지고 캠핑 고수? 그래가지고 예쁜 텐트를 탁탁탁탁 쳐놓은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중수급이야. 그 당시에 중수급이라서 텐트, 그 당시에. 텐트를 치는데 되게 힘들어했는데 텐트를 진짜 어거지로 쳤어 막. 오.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근데 저 옆에 부부가 왔는데 따다다다다다. 남편이 못 치는 거야. 오. 1시간에 걸리도록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야. 이거 왜 못 치냐고. 이거 연습도 안 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 보고 그냥 이렇게 되겠지, 하면 되는구나 되겠지. 하고 갔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걸 못 치는 거야. 그래서 2시간째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야. 1시간이 넘어서. 그래서 도와주셨어요? 네. 제가 그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분 그날 밤샐 것 같아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도와줬겠습니까? 제 앞에 분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다 들리잖아. 텐트 옆에서 혼나는 게 남편이 혼나는 게 들리니까. 다들 이제 모여서 남일이 같지 아니야. 않은. 남일이 아니니까 우르르 가서 십시일반 품앗이 하듯이 도와줬습니다. 이거 재미없나 보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돈 왜 못 써요? 돈이 없으니까요. 신안의 소금 캐럿 캠핑. 소금 캐럿 캠핑이래. 돈 못 쓰는 게 지금 남은 시간에 얘기하려면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한 2017년, 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 캠핑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원투펀치도 캠핑장에서 한번 라이브 하고 재밌겠다. 영상도 찍고 이러면 좋죠. 제가 이거 뭐 캠핑 회사랑 연결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마르 대 피구 누가 더 바르셀로나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마르요. 피구는 아니라고. 네이마르가 더 잘했습니다. 네이마르가 남았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이마르가 남았다면 네이마르 판돈 2억 얼마로 1억짜리들 자잘하게 지르지 않고 그래도 좀 돈을 아껴 쓰지 않았을까. 근데 위원님은 피구가 뛰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저는 피구 뛴 거는 저는 봤을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바르셀로나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피구라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좀 더 피구가 더 높게, 적어도 바르셀로나에서는 높게 평가되지 않았을까? 그건 맞죠. 실력만으로만 봤을 때는. 왜냐면 그 당시에 에이스가 피고예요. 히바우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놈이 배신을 했잖아. 뭐 그건 이제 단순히 실력으로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답에는. 그리고 피구가 골도 임팩트 있는 중거리 슈팅 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피구를 그 당시에 골애들이 진짜 사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구가 사실 윙어라는 인식이 많은데 원래 중앙에서도 다 많이 풀어주고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선수였죠. 네. 레알 가서도 그렇고 인테르 가서도 그렇고. 히바우드 임팩트도 강력하긴 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발렌시아전 바이시클 킥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히바우드 사인도 있잖아. 히바우드는 워낙 이 한 방 한 방에 있어서 아크로바틱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근데 피구는 아니야. 뭐 언급하기 쉽지 않죠. 네. 그거는. 피구는 아니야. 여하튼 첫 라라 영주였는데 여러분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진짜 마지막에 횡설수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라이브는 그런 재미죠. 다음부터도 이 라리가 관련 소식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월요일 저녁 7시
라라 영주랑 함께 해주십시오. 라라 영주 하니까 약간 애들 방송 같기도 하고 약간 애견 방송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라리가 라이브 하는 영주형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네. 자, 저희 이제 사전 예고가 아니라 매주 월요일 7시에 할 생각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7시 라라 영주 라이브 아니 라리가 라이브하는 영주형 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장지현 해설위원의 프리미어리그 관련 라이브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셔서 어쨌든 라이브가 있습니다. 아, 라이브가 있습니다. 몇 시에 하나요? 똑같이 화요일날 7시에 합니다. 내일. 네, 그거는 그 제목이 뭔가요? 축구장이. 축구 장이? 네. 왜 장이야? 원래 축구 얘기하는 장지현 해설위원이랑 그 개그맨 동윤의 옛날에 동윤님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장이었죠 원래는. 네, 축구장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